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입 정시 고3 교원 대상 설명회 체육계열 분석을 맡은 서울과 고등학교 송경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요, 체육계열 정시 모집의 특징과 정시 주요 대학들의 변동사항, 그리고 각 군별로 주요 대학에 대한 요약,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육계열 정시 모집의 특징입니다. 지난번 수시 모집 때도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이제 수도권 기준이고요. 비슷한 비율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과의 경우에는 정시 모집의 인원이 굉장히 적은 데 비해서 체육계열은 좀 많은 것이 특징이고요. 수시 모집에서 이미 1,500여 명의 인원들 중에서 특기자 모집으로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시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모집과는 다르게 체육계열 정시 모집은요, 수능 성적과 실기라는 두 가지 커다란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이나 출결, 봉사, 면접 등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일부 있고, 체육계열의 어떤 대입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 지원을 결정하고 실기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체육계열 정시 모집의 특징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요. 실기 성적으로 당락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수능 중심 전형 또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있고요. 이는 각 대학별로 어떤 학생들을 모집할 건지에 대한 인재상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해서 각각의 반영 비율이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반영 여부와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좀 상이합니다. 수학의 반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내신이나 출결, 봉사, 면접 등이 반영이 되는데 이제 일부 학교의 경우긴 하지만 이것도 유념해서 지원 전략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때와 비슷하게 다단계 전형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실기 모집 대학들인데요. 저희가 체육과임에도 불구하고 실기를 보지 않는 학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보시는 여러 대학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입학 결과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의과 대학 같은 경우는 단과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단과대 모집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체육과의 경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스포츠의학과로 작년에는 단일과 모집을 했지만 이번에는 미래융합대학이라는 단과대 모집으로 하고, 그리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전공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있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면 어떤 전공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를 해서 학생들 지도에 좀 적용을 시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서울과기술대학교의 경우에는 비실기 전형으로도 5명을 선발하지만 실기 전형으로도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표에는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경희대 태권도학과나 스포츠 지도학과 또는 경동대와 같이 적은 인원을 뽑거나 특수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용인대 같은 경우도요. 경호학과나 골프학과는 실기를 보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조금 특징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내신을 30% 반영한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영 과목이 2과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입학 결과 백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실기 대학들도 많지만 실기 반영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85%에 이르는 연세대학교, 80%에 이르는 동덕여대, 서울대, 중앙대,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 과학기술대, 아까 말씀드렸죠. 실기 전형은
무려 80%나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칫 또 어떤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기 비율을 좀 무시해도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어떤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내신 또는 실기 능력에서는 사실 한두 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이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실기도 어떻게 보면 자만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입학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로 상위권 대학들이 실기를 보지 않거나 수능의 반영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70% 이상 되는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상위권 선호 대학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뭐 수도권에서 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과가 괜찮은 과, 예를 들면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높은 입학 결과뿐만이 아니라 높은 수능 반영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0% 이상인 대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각 학교별로 어떤 것들이 유리할 건지에 대해서 학생의 성적과 한번 비교해보고 지원 전략을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으로 올해 처음으로 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경쟁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실기 변별력이 좀 높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지도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카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도 작년과는 다르게 스포츠 레저학과나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체육교육과 모두 수능 반영 비율이 올라간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공개된 작년 입학 결과만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지 마시고 이 입학 결과보다는 다소 상향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학교도 물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육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뒤늦게 수능 성적이 좀 좋지 않거나 실기 능력이 좀 우수해서 실기 능력만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좀 일부 있고, 일부 대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어떤 요구들이 조금 맞물려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학교도 수능 반영 비율이 높아진 학교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학들 위주로 실기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제가 박스 표시한 학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커버가 돼야 실기 성적으로 합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 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그런 실기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남대 같은 경우는 실기 비율이 6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실질적으로 모집 요강을 참고해 보면 실질 반영 비율에서는 수능이 69%, 그리고 실기고사가 31%, 오히려 반대의 어떤 성향을 보이지만 이런 어떤 원인으로는 실질적인 실기 반영 변별력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기본 점수를 높게 준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변별력이 좀 상승시키고 가시적인 어떤 반영 비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개별적인 학교들별로 모집 요강을 조금 꼼꼼하게 참고하셔야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단계 전형 대학들인데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능으로 1단계를 거르고,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로 40%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나 다군의 하나의 카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산 점수가 입학 결과에 비춰봤을 때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와 같은 대학들은 지도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각 대학별로 주요 변동사항들이 생겼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모집 주요 변동사항들인데요. 저희가 예년과는 다르게 군 이동은 아주 특별히 많지는 않고요. 서울시립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나군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하나 더 생겼고, 가군의 연대나 고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나군에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학교가 하나 더 생겼다.
또는 시립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군에서 대안이 될 만한 학교들로 조금 그 풀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대도 옮겼고 다군에서는 단국대가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라는 반영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보면 선택 내지는 미반영하는 학교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좀 상당한 충격이 전달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상위권인 친구들에게는 단국대라는 아주 좋은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대학들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반대로 수능이 축소된 학교들인데 수능이 축소된 만큼 실기가 확대되거나 내신이 추가됐다.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요. 학생들 지도하실 때 작년도 입학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변동 사항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작년의 입학 결과와 지금 모집 요강이 변동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조금 적용해가지고 학생 지도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기가 변동된 학교들도 있는데요. 지원자들의 실기 능력이 좀 좋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그 실기로 변별력을 조금 키우다 보니까 평가 기록을 높인 학교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기록이 조금 상향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반영되긴 했지만 반대로 실기 기준을 조금 낮췄기 때문에 실기의 변별력이 좀 낮아지고 성적의 변별력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집 군별로 주요 대학을 요약할 건데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요약된 자료들을 설명드릴 때 보면 군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체육계열은 아무래도 수학 반영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각 군별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들, 그리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 그리고 선택으로 반영하는 대학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군의 수학 필수 대학들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로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들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입학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데 해당되는 학생들이 같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탐구를 잘했냐 아니면 영어 점수가 조금 우월하냐에 따라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지를 결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목별로 얼마의 반영 비율이 적용되는지를 참고해 보셔서 예를 들면 탐구가 우수하다 그러면 고려대가 될 거고 영어가 강점이 있다 그러면 연세대를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국민대나 인천대, 인하대가 가군에서는 있는데요. 국민대 같은 경우도 3개의 과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과목을 반영하는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적이 국어나 영어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거나 탐구를 포함한 성적이 균등하게 좋거나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변수들을 대입해 보고 어떤 게 유리할 건지를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에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의 명문인 인천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도 같은 점수 백분율이다 하더라도 탐구가 조금 더 높다 내지는 영어가 조금 더 높다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을 필수로 하는 대학들의 실기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으실 수는 있는데요. 주로 제자리 멀리뛰기나 아니면 왕복 달리기 같은 기초 체력 위주의 종목들이 좀 많고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도 물론 있지만 기능 중심의 종목들이 좀 많은 것이 좀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임용고사를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어떤 인재들을 뽑아야 되는 대학교 어떤 상황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두루 할 줄 알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기 종목을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높은 학업 성적도 요구하지만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전공시험 하나만 봅니다. 따라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축구나 뭐 농구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특정 종목에 취미 활동을 하거나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해서 남다른 기량을 가지고 있다면 수능 성적이 받쳐준다면 연세대학교를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희가 양날의 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그런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조금 높은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표시해 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가군에서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인데 아까보다 좀 그 대학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고 학교나 학과에 따라서 입학 결과가 조금 상이하고 좀 높거나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을 좀 나타내고는 있지만 조금 특징적인 거라고 하면 덕성여대나 한체대 일부 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이 반영된다. 그래서 내신을 어느 정도 신경 쓰지 않은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고요. 한체대 같은 경우는 출결 점수도 본다. 요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지금 이런 어떤 자료들을 나중에 검토해서 지도하실 때는 학생의 성적을 대학별 환산 점수, 뭐 예를 들면 표준 점수나 백분율이나 등급으로 꼭 변환을 해 보셔가지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가산점 등 더 추가로 이제 반영을 해서 학생이 과연 저 입학 결과에 해당되는 백분율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출결이나 뭐 봉사활동이나 면접 같은 거는 반영 비율이 높진 않지만 그 합격권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마저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대 같은 경우는요, 우수 영역으로 50%, 30%,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목 수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기 종목들은 아까 설명드린 거와 큰 차이는 없지만요. 왕복 달리기나 기초 체력 위주의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체육교육과는 특수체육교육과 하나밖에 없지만 특수체육교육과는 다른 학과도 뭐 종목이 비슷해서 이거는 좀 뒤편에 실기 종목 그 설명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삼육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도 한번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또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수학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낙원인데요. 낙원은 서울대, 시립대, 중앙대 이럴 정도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학교들이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립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입학 결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수학에 강점이 있느냐 아니면 국어에 강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가중치가 더 높기 때문에 수학 점수가 조금 높아야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에서 입시 전략에 조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과학기술대학교나 서울대, 시립대는 다단계 전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기를 볼 기회마저도 없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대나 시립대나 중앙대별로 반영 비율에 따라서 같은 점수에도 다르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할 건지는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요, 이제 반대로 나머지 영역에 대한 이제 비율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어떻게 보면 유리한 면이 더 부각될 수 있는지가 이제 판가름 나는데, 그런 데서는 뭐 예를 들면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또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국어와 탐구,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지원 전략을 반드시 짜셔야 됩니다. 실기와 관련된 부분은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큰 특징은 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체력과 다양한 기능 중심의 종목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뒷장에 실기 종목에서 다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실기 변별력이 좀 높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학 선택 대학들인데요. 수학을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배제한 채 이런 지원 전략을 짜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1, 2학년 담임선생님 내지는 나중에 1,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는 나중에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1, 2학년 때 수학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떤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학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점수를 얻었을 때 이런 대학들에도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도 학생 지도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국사를 5%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대는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한 과목, 그리고 탐구에서 한 과목 이렇게 해서 2가지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학 결과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실기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좋아야 갈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별적인 학교들은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화면을 돌아보시면서 학교별로 입학 결과나 실기 전형이나 특이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군의 수학 선택 실기 종목도 특별한 언급을 드리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왕복 달리기나 제자리 멀리뛰기가 많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들이 강점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경기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과는 다르게 경쟁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용인대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대, 용인대 마찬가지로 실기 변별력이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만점 기준표를 올려놨는데요. 제자리 멀리뛰기가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280에서 290이 만점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10m 반복 달리기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수능 시험을 보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수능의 변별력이 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대 체교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립대가 나군으로 옮기면서 건국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볼 문제이긴 한데 이 정도 경쟁률보다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요, 체육교육과이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체력보다는 기능 중심의 어떤 종목들이 많아서 단기간 내에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리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실기 준비가 병행돼야 된다. 그래서 지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조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수원대는요, 스포츠 과학부를 기초와 전공 실기로 구분해서 선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확실한 전공이 있는 학생들보다는 기초로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학 필수인 대학들과 미반영을 하는 이제 다군 주요 대학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군에 비해서 대학풀이 조금 적은 게 특징이고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단대나 한국외대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운동재활학과가 일반적인 체육과 전형 방식 예를 들면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체육학부와는 조금 비교되게 전과목을 이제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건과학대학 소속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재활에 관심이 많고 그쪽 분야에 아주 특화를 된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기에 조금 부담이 있거나 일반과임에도 어느 정도 성적이 받쳐주고 운동재활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실기는 부담 없이 가천대를 지원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반영돼서 1단계로 거른다.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아서 그래도 내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1차에 합격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배수는 10배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는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명지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실기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고 반영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다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학교나 학과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천대나 한국외대는 실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실기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광운대는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경쟁률을 이제 대입해 본다면 적어도 3.3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1차에서 걸러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1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실기를 보지 못한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명지대나 숭실대의 경쟁률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명지대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실기를 잘한다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변별을 이제 나타낼 수 있고, 숭실대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도 있지만 그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서 실기에서 충분히 변별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대학들인데요.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학교들이 좀 줄어든 것이 특징인데, 이제 강남대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비율이 굉장히 높고 수시에서도 이미 경험한 학생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4등급에서 5등급 내지는 6등급 내외의 어떤 요 정도 범위의 아이들이 실기로 한번 역전을 이제 한번 해보겠다라고 판단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환산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그 환산 점수를 한번 이렇게 환산해서 조언을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진대 같은 경우는 국수 0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60% 반영되고, 선택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40%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기 반영 비율도 높고 과목도 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설명드린 대로 강남대 같은 경우 또는 대진대 같은 경우는 아까 요민대와는 다르게 만점 기준 뭐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 보시면 3m, 291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기의 변별력이 좀 높은 학교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환산 백분율을 참고해서 지원 대학을 이제 고려해 보시고 그 학교들이 내가 실기를 잘할 수 있는 종목과 잘 맞물리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건 뒤에 지원 전략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같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학교별로 만점 기록이 다르고 점수 급강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집 요강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다양한 입시 정보나 각 군별 요약이나 그리고 실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략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지원 전략을 이제 요소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교 선택 부분입니다. 이제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을 하고 실기 능력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 요건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지원 가능한 학교를 군별로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선별된 대학의 실기 종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고 내가 실기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입학할 수 있구나, 합격할 수 있구나, 또는 얼마 정도가 부족하구나, 얼마 정도가 여유가 있구나 라고 이제 계산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기에 대한 목표가 수립이 되겠죠. 그래서 원서 접수 전까지 그 실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수능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별로 반영하는 과목이나 방법들을 확인해 보고, 또는 이제 그 합격권 언저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비율은 적다 하더라도 영어나 한국사나 또는 뭐 면접 내지는 출결과 같은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챙겨 보시고요. 수능 상위권인 학생인 경우에는요, 체육과뿐만이 아니라 일반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전략이고요. 반대로 일반과인 친구들이 실기 때문에 체육과를 조금 꺼려했다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까 보여드린 비실기 전형에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실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되려 어떻게 보면 학과를 목표로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좀 상위권 대학을 노려보는 어떤 수단으로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기 부분은요, 실기 기록 이제 향상이라는 것과 조금 추운 날씨에 하고 있는 그 실기 준비에 조금 무리한 운동을 통해서 부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이 향상되는 것과 부상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현실적으로 담임 선생님께서 지도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 내지는 학원에 어떻게 보면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좀 조언을 좀 나눠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학들을
이제 보통 저희가 이걸 처음에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이 자료들은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자 성적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지원 가능 예상 대학이고 뭐 배치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그 백분율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학교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괄호가 70컷 백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연세대나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단국대와 같은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비슷한 학생들이 비슷한 실기 전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이 학교들을 지원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하는 대학교가 연세대나 고려대다 또는 단국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와 같은 학교들이 대안이 되거나 이와 같은 학교들을 어떻게 보면 안정 지원을 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의 백분율을 각 대학 반영 영역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셔가지고 어느 학교가 적정한지를 지금 보고 계신 이 표에서 두세 개 정도를 고르고 그 학교의 실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셔서 이제 학생의 실기 목표 점수를 계산해 보고 실기 시험 당일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와 이제 다르게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 친구들인데요. 여러 대학들이 있지만 이제 이 학교들은 좀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실기의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좀 이와 같고 비슷한 백분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학교마다 반영하는 과목이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잘 살릴 수 있는 학교들 그리고 그 학교의 실기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지원 전략에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기 종목 유사대학인데 이거는 뭐 제자리 멀리뛰기나 왕복 달리기 또는 윗몸 일으키기, 유연성 등 이제 요 특징적으로 네 가지 종목을 굉장히 많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종목을 반드시 해놔야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원 전략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실기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언제 하느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 그 부분은 학생의 실기 능력 그리고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시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늦게 체육과로 방향을 잡은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키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기 준비에 대한 지도인데요. 최대 입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또는 뭐 중점 학교 내지는 뭐 거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수능 성적에 기반한 학교 선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상 실기 점수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센 진학 한번 돌려보시고 그 점수가 조금 잘 판단이 됐고 실기의 목표가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주시면 훨씬 더 지도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기 지도는 아무래도 체육 선생님 내지는 학원 선생님과 이렇게 조언을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체육과 실기는 아무래도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나 기온이나 실기장, 뭐 체육관의 바닥 상태, 벽면 상태, 뭐 어떤 기구의 어떤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조금 얻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이미 경험이 있는 선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정보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저희가 실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습 때 실전처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연습 때의 기록이 실전에서 나온다면 아주 잘했다. 저희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상 예방을 위해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잘하고 운동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는 항상 집에 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라.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총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개별적인 학교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좀 어려웠고요.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요약을 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는 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학생의 수능 성적을 학교별 반영 과목이나 비율을 확인하시고요. 영어나 한국사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고
각 군별로 그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배치표의 슬라이드를 참고하셔갖고 2개 내지는 3개의 대학들을 정해보시고 그 학교에서 변수 이제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게 우리 학생에게 도움이 될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선정된 대학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실기 종목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학교별로 이제 실기 목표 점수가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 실기 몇 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취득할 수 있겠구나. 그럼 몇 점을 좀 목표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실제 지원할 때까지 얼마나 내가 늘릴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실기 능력을 고려해 보는 어떤 잣대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실기평가 부분은 담임 선생님들이 신경 쓰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주변에 체육 선생님 내지는 그 학원가의 전화 통화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날씨나 기온, 실기장 상태나 그 어떤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면에서는 그런 정보를 조금 취득해 보고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아이에게도 뭐 학원에도 그런 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최대 입시반이 있다면 설명이 되겠지만 별도로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요즘은 대학별로 동영상으로 이제 실기 어떤 영상을 게시한다든지 뭐 설명을 해준다든지 어떤 시험 그 과정을 촬영해서 올리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상태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무리해서 연습을 해서 다치게 되면 실기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실전처럼 하시고 실전은 연습처럼 해라.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센지나 프로그램에서 입학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환산 점수나 이런 게 다 추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대학별 지원 가는 대학 리스트를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지도에 참고하시고 학원의 입시 전략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꼭 점검해 주셔서 특히 뒤늦게 운동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일부 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학생의 점수와 실기를 이 정도 맡아야 갈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니? 라고 한번 자세히 물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목표를 이제 정해서 열심히 노력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기 능력에 대한 검증은 체육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조금 궁금증은 해소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 진학을 통해서 이제 체육 계열에서 작년도에 지원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환산점은 얼마인지가 나온 자료인데 요거는 해당되는 메뉴에 가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그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 이제 곧 올라갈 그 2023학년도 정시 모집 참고 자료에 총론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작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거나 학교에 책자가 이제 전달이 된다면 체육과 부분에서는 그 자세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학생 지도를 하시면 아무래도 지금의 자료에 조금 더 보강이 되는 측면으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시 모집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학생들 지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기시면 정보원에 상담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의뢰하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체육계열 입시지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